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예술단 본진이 잠시 후 망경봉 92호를 타고 묵호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망경봉호 입항이 5.24 제재 조치에 위배되지만 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의로 적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북미 접촉 여부가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방금 취재 기자를 통해서 망경봉 92호가 잠시 후 오후 5시쯤이면 묵호항에 도착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뭐 열심히 지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해경 호의를 받고 내려오는 건데 지금 어제 선발대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에는 한 140명 정도 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63명 예술단이 저를 꾸려서 이제 네. 8일과 11일 날 공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소장님. 그 바다로 오는 겁니다. 네. 육로가 아니죠. 그렇죠. 지난번에 판문점으로 오겠다,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 했는데 결국 바다로 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또 해로가 열린 셈이죠.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해로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망경호, 소위 북한 선박. 예. 이 북한 선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재가 되느냐, 제재 예. 조치의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가 사실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가 5.24 조치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그것이 선박 우리 입항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영해 자체에서 가는 그것도 또 우리가 지금 금지하고 있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일단 이번 기회만 예외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자, 이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예외적이지만 일단은 회로가 열린 그런 예.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할 수가 그렇다면 있겠습니다. 이제 육해공이 다 열린 거네요. 그렇죠. 다 열렸죠. 지난번에 마신령 스키장 때 갈마 그 비행장에 예. 우리 또 전세기가 예. 가가지고 돌아왔죠. 북한 측 또 인원들을 또 데리고 왔고 예. 그 다음에 육로는 말할 것도 육로도 그렇죠. 사실은 경의선, 예. 판문점, 예. 그 다음에 또 동해로 이게 예. 다 지금 열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만 본다면은 이번에 이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예. 이제까지 막혔던 것이 예. 어떤 의미에서 다 뚫렸다, 예. 다 열렸다, 예. 이렇게 사실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의 그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조치다. 예. 이렇게 평가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왜 망경봉가, 왜 해로를 택했나? 이게 제재 쪽 그 방금 5.24 제재를 좀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 아닌가? 다른 이동 수단도 있을 텐데 왜 배를 이용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찍을 수밖에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1년에 지금 급물살을 탄 조치에서 예. 요번에 이동 경로의 다변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것만 봐도 진정으로 인류의 평화 스포츠 축전인 동계 올림픽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핵심 목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 목표가 뭐냐면 그동안의 국제사회 공제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그동안의 잘못된 도발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국면을 어떻게든지 이번 세계적 관심을 이용해서 북한에 대한 기존 이미지 이걸 한번 쇄신하려는 그리고 명분은 확실히 갖고 있으면서 예.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남북 교류에 그 막혔던 그 이동 경로를 통해서 상징성을 고려한 거죠. 구태여 지금 열차 사정도 안 쳤는데 원산까지 가서 다시 발을 타고 이틀에 걸쳐서 오는 것보다는 사실 더 빠른 경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그 예술단을 선수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선수들이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보다 그 주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핵심 목표와 부차적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 어떤 법도 예를 적용할 때 그것이 몰고 올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그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예. 북한 측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걸 통해서 달성하려는 북한 측의 평양 당국의 셈법 이것도 알면서 그거를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배라는 것은 상당히 그 취재 촬영이 용이합니다. 예. 움직여서 확 가버리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측면에서 배로 왔으면 배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 또 육로로 해서 서울 공연 마치고 가지 않습니까? 예술단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판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지만은 이번 북한의 예술단 및 각종 지원 세력의 방남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와 여러 가지 세계적 관심을 끌어오면서 흔들려는 의도는 명백하게 있다. 예.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제재까지 외회로 시키면서까지 이제 북측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통 큰 양보. 네. 뭔가를 이번 기회에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아쉽다. 이게 너무 좀 북측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이 제재를 좀 예외를 해줄 거면 뭐 이번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차라리 그냥 공식화해서 하지 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또 일각에서 그런 비난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정부가 사전부터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만경봉호 92호를 사실 우리 그 항구에 입항하도록 했다면은 사실 우리 정부가 잘못된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렇게 못되게 할 줄 누가 알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 자체가 상당히 우리 발등에 들이진 불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성공리에 마쳐야 되는 것이 또 이 정부로서 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예. 또 의무이다 또 필요 사항이에요. 예.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 다른 옵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외적으로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놓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우리 김철호 교수님, 박사님께 잘 얘기해 주신 게 저쪽 이런 걸 알고 우리가 했다면은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의도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래 이끌어가면 된다. 저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피지기면 백성이다, 백전백성이다 하는 건 예. 마찬가지로 예. 이런 것도 북한이 아주 이런 소위 살라미 작전 비슷하게 사실 이런 술수를 쓰는 건 뻔히 보인단 말이죠. 참 어떤 면에 처근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 문을 열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뚫겠다고 하는 그런 예. 측면이 사실 있고 예.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측면에서는 주도권 우리한테 있구나. 예. 이제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할 때 어떤 의미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이런 것을 잘 사전에 우리가 그 계산을 대면서 예.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만경봉호 92입니다. 만경봉 92호 잠시 후 5시쯤에 묵호항에 동해 묵호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 9,000톤, 9,600톤급 좀 넘는 그런 화물 여객선인데 네. 1992년에 취항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일성 생일인가요? 또 김정일 그렇죠. 생일 80주년, 예. 50주년 맞춰서 건조를 했다는데 그렇죠. 이건 예전에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만경봉 북송에 그건 이었던 그 다릅니다. 선박 아니죠? 아니죠. 이 그거는 만경봉이라는 말이 익숙해서 제가 그렇죠. 여쭤보는 이 네. 만경봉호라 하면은 예. 초창기에 이제 70년대 이게 건조돼 가지고 예.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1동포, 예. 제1동포 소위 이제 조총련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쪽 이제 데리고 가고 예. 또 데리고 오고 이런 형태가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북한이 말이죠 이게 수령 체제라고 해가지고 사실 특수 체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선물이라든가 이런 아주 고가품이라든가 고급 물품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많이 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경봉호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활용하고 예를 들면 중요한 아주 고급 시계라든가 예. 이런 것들도 다 일본에서 이제 이거 조달을 했다는 예. 것이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원산항이 가장 살기 좋았고 사실 북한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데인데 바로 그때가 초창기에 그 만경봉호가 있었죠. 이 예. 만경봉호를 하면은 사실 김일성 생가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름을 따가지고 만경봉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1992년에 예. 다시 이제 조청년 그쪽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생일 선물이라고 지원했죠. 해서 예. 지원해가지고 다시 건조한 현대식 거군요. 선박을 다시 그걸 해서 만들어서 아마 활용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 오늘 이제 어제 배는 사실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사실. 김영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다음에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이 현성월 일행과 예술단 일행이 오는데 140명이 저 배에 타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배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 보고 상당히 이거 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선수단 출정식에는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 평양역에서 원산행을 하는 기차역에 김여정을 비롯해서 선전선동부 얼마나 이 평양 정권이 이번에 예술단 방미 예술이 전통적 의미의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예술의 의미가 아니고 마치 이게
어떤 선전 대회 출정식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하면서 그 복장에서부터 지금 화면 상당히 보시면요. 복장이 그 뭔가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는 겨울 스포츠에 맞는 그 빨간색 계열의 그런 걸 하면서 상당히 심혈을 공들이고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거기서 경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의 그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출정식이고 그 국제 사회를 향한 그 어떤 대 이벤트에 나름대로 예술단을 보내는 거다. 그래서 강릉에서 공연을 하고 뭐 서울에서 공연을 하겠지만은 이러한 공연에 아마 김여정이 출정 환송을 한 걸로 봐서 김영남도 이 둘 공연 중에 한 번은 참석을 할 거다. 그래서 사실상 선수단 40명인데 인원 규모로 봐서도 140명이 될 뿐만 아니고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만약에 이번에 대표단 3명 중에 이런 선전선동 관계자가 분명히 단원으로 뭐 단장은 뭐 김영남이지만은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 행사 이후뿐만 아니고 앞으로 핵 보유국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의 선전선동이 단순한 평화 공세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미 투쟁 선동으로까지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하는 공목이나 예술 공연은 그 눈살을 찌푸려한 내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는 내용이라든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하면서 사실상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와 이런 선전선동을 배합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여정이 나타난 건 상당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묵호항에는 비행 금지 구역 임시로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환영 행사도 열린다고 하죠. 이런 소식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 김여정 얘기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전선동부 박광호랑 같이 와 있는 모습을 잠깐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지난번에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사실 지금 뭐 조직 지도부 부부장, 조직 지도부라든가 선전선동부라든가 김여정 경우에는 사실상 이 그 직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의미가 같아요. 없는 겁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백두혈통의 직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김여정의 경우는 소위 김정은의 어떤 모든 것을 읽고 사전에 모든 것을 이게 이제 통제해 나가고 또 이끌어 나가고 하는 실질적인 인물이 앞으로 되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돼 있죠. 물론 후계자까지 여성을 할지 모르겠으나 소위 김일성이가 살아 있을 때 바로 김정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물론 이제 김정일은 일찍부터 아버지 김일성부터 이제 그 후계자로 낙점이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지근거리죠. 사실은 사실상의 그 여러 가지 파워는 그 권력은 김정일한테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 중심에서 당 중앙이라 이래가지고 당 중앙 속에 있는 그게 바로 조직 지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직 지도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여정이가 소위 그 조직 지도부 부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부부장까지는 돼 있을 거다 하는 판단은 나름대로 그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래까지 중요하다. 그러나 선전선동부의 어떤 일정한 직책 그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잘 알다시피 지금 김여정이가 여러 가지 그 행사라든가 김정은의 현지 지도라든가 여러 행사를 할 때 진짜 그림자처럼 움직이면서 아니면 진두지휘하는 그 모습을 여러 번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선전선동부의 어떤 역할은 소위 권력 차원에서는 그렇게 센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여정의 어떤 역할과 이런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본다면은 아마 김여정 경우는 선전선동부에 있어서 그게 부부장이 됐건 앞으로 뭐 부장이 됐건 이런 형태에서 굉장히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엔 선수단이 와 있고요. 예술단이 이제 선발대 왔고 오늘 이제 예술단 본진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요. 그 민족올림픽위원회입니다. 그 4명 오고요. 그다음에 응원단이 229명이 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 26명, 기자단 21명 그렇게 해서 280여 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일날 이제 드디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 보셨어요? 제가 2007년에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던
그 우리 대표단의 사진이 예. 노동신문에 예, 실려 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사실 저도 2007년이면 지금 11년 전인데 이제 그렇죠. 예, 그럼 2007년. 나이가 79 그 정도 당시- 될 예, 정도 그렇죠. 나이겠네요. 바로 그때죠. 예, 예.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때 본래 이제 이 김영남의 경우는 예. 제가 할 때 상임위원장 경우는 사실상 그 권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로 그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관료로서 자기의 일정한 직책 속에서 끊임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가계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그런 예. 인사로 볼 수 예. 있죠. 예. 특히 외교부, 오래전부터 벌써 외교부 부장도 하고 또 그 당 외교부 이런 데서 이제 잔뼈를 굵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그 외교적인 어떤 처세술 예.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잘 예. 활용해서 지금까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좀 그 우리하고 다른 것이 이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이 확인이 되면 사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예. 그 지금도 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는 건 벌써 몇 년째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벌써 예. 90이에요. 90이 사실 너무 이런 상황까지인데 아무리 살고 있다면 100살까지도 이 자리를 하지 않겠느냐 예. 할 정도로 아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쪽 그 충성에 있어서는 예. 두 번째 가려면 서러워라 할 정도로 예. 그런데 이 보면은 말씀하신 거 이제 말하는 거 이래 제가 봤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스테레오를 틀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충성과 관련된 것을 예.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대표단이면 똑같은 얘기, 또 가면 똑같은 얘기. 이런 식의 어떤 것이 몸에 배인 그런 인사가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면목상 이제 북한의 국가 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권력 권한이 있느냐 이제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날 기회 자리들이 좀 있나 봅니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김영남의 이런 방남 행보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영남하고 어떻게 조우할 것인가 관심을 가는데 예. 지금 정작 내려오는 평양 팀들의 관심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면 그 어떤 동선을 개막식에서 어떻게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 온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북측은 나타나고 그거에 더 관심이 많다. 북측은 항상 미국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미 대화의 조우 형태든 어쨌든 개막식에서 만나는 형태든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건데 예. 신경전을 벌이는 건데 어쨌든 국가 수반으로서 김영남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소통 차원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예. 있겠죠. 예. 그래서 요번 그 김영남 일행의 행보는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나 축하 관심 없고 예. 그 외교 무대의 선전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지금 언론의 관심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어떤 형태로 이게 조우화되거나 어떤 형태로 악수를 하거나 이런 것이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김여정이 만약에 이런 깜짝 행보로 포함된다면은 예. 과연 그 이제 3일밖에 안 되지만은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 맞딸하고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측 평양 당국의 선전선동은 상투적인 것 같지만 그때 상황 변화를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반영을 하면서 피드백이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너무 과거의 틀로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평양의 그 발빠른 행보를 예. 그렇게 과거의 틀로 너무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막식 장면에서 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세심하게 고려를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측이 고려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펜스 부통령이 오는데 일단 원비호 부친 아버지도 이제 같이 네. 펜스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탈북자들을 만난다 그러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보면 인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개막식에 만약에 저 원비호 부친이 앉아 있고 그 바로 뭐 그 인근에 펜스 부통령이나 미국 측 인사가 앉아 있을 때 그 어떤 북측 인사가 앉아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글쎄 뭐 그것 자체는 지금 이번에 그 북한이 예술단이라든가 아니면 여타의 대표단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핵 있는 평화 외교를 한다. 이번에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평화는 참 중요한 것이죠. 자기들은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고 핵대국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핵무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핵전쟁이라든가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예술단에 아마
그 공연 내용도 예. 아마 우리 민족끼리란 소위 민족과 관련된 그 콘텐츠가 그 내용들이 주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예.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 대표단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분명히 자기들의 행복을 할 겁니다. 자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원비어 부모를 여기에 모시고 온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렇게까지 그 소위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실 이번에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떤 의미에서 세계적인 이런 스포츠 축제잖아요. 뭐 달리 말하면은 사실 세계적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세계 만방에 김정은 체제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저는 오히려 초점을 두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아마 미국 대화라든가 하는 것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건 또 자기들의 어떤 다른 채널이 또 있고 예,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끼리 돼버리면은 바로 반외세입니다. 미국과 같은 반미 제국주의 자기들의 표현이 그렇게 하죠. 반미 제국주의에 대한 분위기를 성숙시키면서 우리 민족끼리 이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의 관계 발전을 해서 뭔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걸 번영시켜 나가보자. 그러니까 평화와 번영을 고착시켜 나가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크다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잠시 후면 망경봉 92호가 묵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태 북한연구소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